남편이 내 친구와 몰래 연락하며 외도했다. 내 남편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침대에서 나누던 그 음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복수극,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의심의 싹.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주부 이소영입니다. 결혼한 지 5년째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준호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준호는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로 가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핸드폰 왜 욕실까지 가져가? 아, 그냥 음악 들으려고. 하지만 샤워하는 동안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몰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뒷모습. 그때는 그냥 회사 일이겠거니 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다녔던 남편이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하더니 새 옷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향수도 바꿨고요.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회사에서 뭔 일 있어?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관리 좀 해야지. 하지만 그 향수 냄새가 집 곳곳에 남아있는 걸 느낄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다른 여자를 위해 꾸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친구 미현이와의 관계였어요. 미현이는 제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이 미현이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이 힘들다던데. 미현이 생일이 언제였지? 선물 같이 사러 갈까? 처음에는 제 친구를 챙겨주는 다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관심이 과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현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말해주지도 않은 미현이의 개인적인 사정들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 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주말 근무에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7년을 연애하고 5년을 결혼 생활한 남편이, 그것도 제 가장 친한 친구와 그럴 리 없다고요. 친구의 이상한 태도 포착. 미현이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챈 건 그 주 화요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같이 카톡으로 안부를 묻던 미현이가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예전 같지 않은 어색한 대답들만 돌아왔어요. 미현아, 요즘 왜 이래?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미현이의 SNS를 보면 회사 일이 바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맛있는 음식 사진도 자주 올리고 새로 산 옷이나 화장품 인증샷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만 바쁘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한 건 미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 해주는 요리를 먹으며 수다 떨기를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핑계를 대며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자. 준호가 파스타 해준다고 해. 아, 미안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럼 언제가 좋아? 응.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미현이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제가 남편 자랑을 하는데 미연이가 묘하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준호가 요즘 운동해서 몸이 정말 좋아졌어. 어깨도 넓어지고. 아, 그래? 잘 됐네. 평소 같으면 우와, 부럽다 하며 진짜로 부러워했을 미현이가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더 결정적이었던 건 미현이가 남편의 취향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였어요. 소영아, 준호 씨가 일식 좋아하지 않아? 강남에 새로 생긴 일식집 진짜 맛있던데. 어? 너 언제 준호 취향을 그렇게 자세히 알게 됐어? 아, 예전에 같이 밥 먹었을 때 들었나 봐. 하지만 저희가 미현이와 함께 밥을 먹은 적은 몇 번 안 되는데 그때 남편이 일식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평소에 한식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미현이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원래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미현이가 갑자기 섹시한 원피스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들을 입기 시작했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요. 마치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미현아, 요즘 옷 스타일 바뀌었네? 예쁘긴 한데 평소 내 스타일 아니잖아. 응? 그냥 분위기 바꾸고 싶어서. 하지만 그 변화가 단순한 분위기 전환일까요? 미현이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특히 미현이가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혼자 피식 웃거나 급하게 답장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야? 하고 물으면 그냥 회사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회사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게 맞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미현이와 쇼핑을 갔을 때였어요. 미현이가 남성용 셔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 줄 거야? 아, 아버지 선물로. 하지만 미현이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에도 갔는데 미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셔츠.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사이즈도 남편과 똑같은 백이었고요.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 제가 감기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집에 온다고 연락했어요. 여보, 집에 서류 좀 가지러 갈게. 1시쯤 갈 거야. 평소와 다른 점은 남편이 시간을 정확히 알려줬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잠깐 들르게 하고 끝나는데 1시 10분쯤 남편이 집에 왔어요. 하지만 서류를 찾는 기색은 없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제가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다정해지는 게 이상했어요. 응, 나야. 지금 집에 있어. 잠깐의 침묵 후. 소영이는 감기 걸려서 잠들어 있어. 괜찮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잠들어 있지 않았거든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대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오늘 밤에도 볼 수 있을까? 그래, 나도 계속 생각나. 소영이는 일찍 자니까 괜찮을 거야. 미현아.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현이. 제 가장 친한 친구 미현이와 남편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소영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이상하게 굴지 않아? 아니야, 전혀 모르고 있어. 어제도 내 이야기하면서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그렇게 우스웠나 봐요. 그럼 오늘 밤 몇 시에 만날까? 소영이가 보통 10시에 자니까 11시쯤? 좋아. 그 모텔로 갈게. 응,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자기야. 전화가 끊어진 후 남편이 침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서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거실을 지나가며 제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푹 쉬어, 여보.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그 키스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음성한 대화를 나눈 입술로.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어요. 몸 전체가 떨렸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 12년간의 만남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이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였어요. 어젯밤에 너무 좋았다는 남편의 말. 제가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남편은 제 친구와 어디선가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텔이라는 표현. 이미 단골이 된 장소가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온 거였을까요? 남편과 친구의 비밀 연락 폭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남편이 늦는다고 한 전화를 받으면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어요. 여보, 회사 일이 좀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와. 마치 연극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지금 제 친구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게. 새벽 2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샤워를 오래 하더니 조심스럽게 침대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씻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여자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일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패턴을 관찰하고 미연이의 SNS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 미현이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음식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과 겹치는 게 많았어요. 특히 한 사진에서는 테이블 건너편에 남자의 손목이 살짝 보였는데 그 시계. 제가 남편 생일에 선물한 시계였어요. 또 다른 증거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어요. 온라인 뱅킹을 확인해 보니 모텔과 레스토랑에서의 결제 기록들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야근이나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건 남편의 차에서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차 청소를 해준다는 핑계로 차를 살펴봤는데 조수석에서 미현이의 귀걸이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미현이 생일에 선물한 그 귀걸이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또 다른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였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어요. 미현아, 소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왜? 뭔 일 있었어? 어제 내가 늦게 들어갔는데 깨어 있더라고. 평소에는 일찍 자는데. 그냥 우연이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당분간 만나지 말까? 싫어. 너 없으면 안 돼. 소영이한테 들키기 전에 이혼해버려.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현이가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은 쉽지 않아. 소영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히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나는 당당하게 사귀고 싶어. 좀만 기다려봐. 기회를 봐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패턴을 알고 있어서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카톡 목록을 보니 미현이와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대화명은 회사 김 과장으로 되어 있었네요. 교묘하게 속였던 거예요. 대화 내용을 보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정말 좋았어. 소영이보다 훨씬 나았어. 나도 완전 좋았어. 소영이는 정말 재미없지? 응, 같이 있어도 지루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요? 남편과 제 친구가 저를 비교하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사진들도 있었어요. 함께 찍은 셀카들,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정말 역겨웠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화. 소영이 언제쯤 버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빨리 해줘. 나 이제 참기 힘들어. 제가 그들에게는 그냥 버려야 할 짐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배신감과 혼란. 그날 밤 저는 하나도 잠들 수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는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였어요.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된 거였어요.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가?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여보, 커피 좀 타줘.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야?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부부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응, 집에서 먹을게. 미현이랑 오랜만에 전화해봐. 요즘 연락이 뜸한 것 같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직접 제게 미현이와 연락해보라고 하다니.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미현이 얘기를 해? 그냥 친한 친구인데 연락이 뜸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연기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제 친구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미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미현아, 나야. 소영아. 웬일로 전화를?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요즘 연락이 뜸해서.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준호가 너 걱정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나를 걱정해? 응, 오늘 아침에도 미현이 안부 물어보라고 하더라. 아, 그렇구나. 미현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려는 것 같기도 하고. 미현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할 얘기도 있고. 언제? 이번 주말에 어때? 주말은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또 그 나중에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미현이가 명백히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미현이랑 통화했어.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쁘대? 글쎄, 자세히는 안 말해주던데.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그리고 10년 넘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었지만 남편이 깰까봐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낮에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친구에게 직접 대면 요구.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현이와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현아, 시간 되면 오늘 만나자. 정말 급한 일 있어. 오늘은 정말 안 돼. 약속이. 그 약속 취소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강한 어조로 말하자 미현이가 놀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로는 말 못해. 꼭 봐야 해. 결국 미현이가 저녁 8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계속 뛰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미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8시 10분쯤 미현이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를 입고 왔네요. 누구를 만나려고 했던 걸까요? 소영아, 미안. 늦었지? 괜찮아. 앉아. 미현이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야?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돌려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미현아, 준호랑 뭐 하고 있어? 응? 무슨 소리야? 준호 오빠가 뭐? 연기가 어색했어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만해. 나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목요일에 우리 집에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 미현아, 정말 사랑해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 미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영아. 왜? 할 말 없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편과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미현이가 손을 떨며 커피컵을 만지작거렸어요. 소영아, 그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제 밤에 너무 좋았다고, 소영이보다 훨씬 나았다고, 그런 얘기도 다 들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미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10년 넘게 친구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준호 오빠가 먼저가 뭐야? 거절할 수 있었잖아. 내 남편인 거 알면서. 미현이가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를 배신한 거야? 3개월 전부터. 우연히. 우연히? 3개월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정말 미안해. 나도 멈추고 싶었는데. 멈추고 싶으면 멈췄겠지. 준호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알고 있어. 미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그것도 들었어? 응, 다 들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 재미없고 지루한 여자라고 했지? 그건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빨리 이혼해달라고 한 것도 진심 아니야? 미현이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랑에 빠졌어. 사랑? 친구 남편 빼앗는 게 사랑이야? 우리 진짜 사랑해. 준호 오빠도 너보다 나를. 그만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가려는데 미현이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소영아,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해봐. 더 무슨 얘기가 있어? 내가 내 가정 파괴한 거 말고. 나 정말 준호 오빠 사랑해. 너도 이해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해해달라고? 내가 미쳤다고 내 남편 빼앗아가는 걸 이해해줘?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소영아, 나 이 일로 너무 힘들었어. 너한테 미안해서. 힘들었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미현아, 우리 이제 남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소영아. 뒤에서 미현이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제일 친했던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증거 수집과 정리. 미현이와의 대면 후 저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사설탐정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불륜 증거로는 호텔 출입 장면, 친밀한 행동 사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유효합니다. 탐정은 직접적인 증거 수집을 제안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뭔가 제 손으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의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늦는다고 연락이 오고 토요일에는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가곤 했어요. 그날도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남편의 차를 몰래 따라갔어요. 평소에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남편이 제가 운전할 줄 안다는 걸 모르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 면허를 땄는데 남편이 위험하다며 운전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 자신의 행동을 감시당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근처 모텔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10분 후에 미현이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3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도 찍었어요. 남편이 미현이를 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정말 역겨웠지만 중요한 증거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 모텔에서만 12번이나 결제한 기록이 있었어요. 매번 3에서 4시간씩 머물렀네요. 또 다른 증거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미현이와의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특히 미현이가 속옷 차림으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정말 보기 역겨웠지만 증거로는 완벽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녹음이었어요.
남편이 또 집에서 미현이와 통화할 때 녹음 앱을 켜서 전체 대화를 녹음했어요. 미현아, 소영이가 어제 이상하게 굴던데. 너 얘기했어? 아니야, 절대 안 했어. 근데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 진짜? 뭐라고 했는데? 너랑 뭐 하냐고. 나 되게 당황했어. 조심해야겠다. 들키면 큰일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나 이제 지쳐. 좀만 더 기다려봐. 소영이 재산도 있고 성급하게 이혼하면 손해야. 재산? 소영이가 뭐 그렇게 많이 가져? 온라인 쇼핑몰이랑 적금이랑. 꽤 돼. 그냥 버리기엔 아까워.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재산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재산 빼돌리고 이혼해. 그런 건 불법이야. 들키면 더 큰일 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방법을 생각해 볼게. 20분간의 통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재산 정리였어요. 혹시 남편이 정말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할까봐 미리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뒀어요. 온라인 쇼핑몰 수익과 적금, 그리고 친정에서 받은 돈들까지.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했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맞서다. 드디어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이 왔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미현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미현아, 나야. 소영아? 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오늘은 바빠서. 준호도 올 거야. 셋이서 얘기할 일이 있어. 미현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얘기? 와보면 알아. 9시에 와. 강제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9시에 집에 와. 미현이도 온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30분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꼭 와야 해. 지금 회사에서. 회사 아니잖아. 모텔에서 미현이랑 있잖아.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모르는 척 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8시 50분쯤 미현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소영아. 뭐가? 앉아서 기다려. 준호 오면 시작할게. 미현이가 불안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계속 떨고 있었어요. 9시 정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앉아. 남편이 미현이 옆에 앉으려고 하자 제가 말했어요. 따로 앉아. 남편이 건너편 의자에 앉았어요. 셋이서 삼각형을 이루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자, 이제 게임 끝이야. 저는 준비해둔 폴더를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게 뭔지 알아? 폴더를 열어서 프린트한 사진들을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미현이가 찍어서 보낸 사진들. 남편과 미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것도 봐. 핸드폰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틀었어요. 남편과 미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이보다 훨씬 나았어. 빨리 이혼해버려. 재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해.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할 말 있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3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서 다시는? 미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너도 할 말 그거야? 10년 넘게 친구한 게 그 정도야? 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남편한테 이혼하라고 부추긴 것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이 미현이를 째려봤어요. 야, 너 뭐라고 한 거야? 오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했잖아.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내가 먼저 유혹했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소영아, 준호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나는 거절했는데 계속.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역시 불륜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었어요. 위기가 오니까 서로를 탓하고 있잖아요. 그만.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둘이 조용해졌어요. 누가 먼저든 상관없어. 둘 다 똑같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준호야, 이혼하자. 여보. 다시 생각해봐. 한 번의 실수를. 한 번? 3개월 동안 12번이나 모텔에 간 게 한 번이야? 신용카드 내역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연아,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둘게. 미현이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제발.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가 친구 남편을 빼앗아? 그게 친구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끝났어. 남편도 계속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어. 곧 받을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3개월 동안 줬어. 그 기회에 뭘 했는지 알잖아. 그날 밤 남편은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나갔어요. 미현이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3개월 동안 혼자서 견뎌온 모든 것들을 드디어 폭발시킨 기분이었어요. 법률 상담 및 대응 준비.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제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은 확실히 입증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소송으로 가고 싶어요. 조정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과 동시에 불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미현이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예상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요? 남편 쪽에서 5천만 원 정도, 불륜 상대방에게서 2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물론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께서 별도로 운영하신 사업 수익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온라인 쇼핑몰은 제 개인 사업이라 남편이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친구 집에서 당분간 지낼 거야. 좋아. 이혼 서류 나오면 연락할게. 여보. 정말 생각 안 바뀔까? 안 바뀌어. 포기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계속 짐을 쌌어요. 미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왜? 걱정돼? 그게 아니라 둘 다 법적 책임질 거야. 각오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합의요? 위자료를 지불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겠다고. 소송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겠다고 했어요? 3천만 원이요. 생각보다 적었어요. 거절해요. 소송으로 가겠어요. 미현 씨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본인은 잘못했지만 위자료는 부담스럽다고.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미현이도 거절해요.
끝까지 가겠어요. 변호사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아요. 저는 돈보다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에게는 복수의 의미가 더 컸어요. 3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응징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 알림.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 없었거든요. 먼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이혼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가 바람 피웠어. 미현이랑. 엄마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미현이. 너 친구 미현이? 응. 3개월 동안 바람 피우고 있었어.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바로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혼자 처리할 수 있다고 말렸어요. 시댁에도 알려야 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 저예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준호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준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어요. 제 친구와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준호가 그럴 애가 아닌데. 증거도 다 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니야. 믿을게. 우리 준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시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보다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준호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정말. 미안하다, 소영아.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업 파트너들도 있었고, 대학 동창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이였거든요. 특히 대학 동창 단톡방에 올릴 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소문은 날 거고 제가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아, 갑작스럽지만 알려드릴 게 있어. 나 준호랑 이혼해. 준호가 미현이랑 바람 피워서.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둘씩 반응이 왔어요. 헉, 진짜야? 미현이가? 설마. 소영아, 괜찮아? 증거 있어? 다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미현이를 아는 친구들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미현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준호도 그럴 사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제가 일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가장 의외였던 반응은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미현이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비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언니. 사실은 회사에서도 미현이 선배 요즘 이상하다고 소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고? 갑자기 옷차림이 확 바뀌고 점심시간에 자주 나가고.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다들 남자친구 생겼나 보다 했는데. 설마 언니 남편분이었을 줄은. 회사에서도 미현이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몰랐던 거네요. 더 충격적인 건 미현이가 회사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였어요. 미현이 선배가 소영이 언니는 너무 답답하다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만 있어서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준호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소영이 언니가 몰라준다고. 미현이가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며칠 후 준호의 회사 동료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준호와 친한 후배였는데. 형수님. 형이 정말 그랬어요? 응, 증거도 다 있어. 사실. 형이 요즘 이상하긴 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자꾸 핸드폰만 보고. 다른 건 없었어? 아. 그리고 며칠 전에 회사 사람들한테 형수님이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미연이처럼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불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가장 속상한 건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 몰래 저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누가 옳고 그른지 분명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제 편이 되어줬고 미현이와 준호를 비난했어요. 특히 미현이는 회사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어요. 불륜녀라는 소문이 퍼져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야.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 갈등 심화.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 후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어요. 분노,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까지.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5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너무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일주일째 되던 날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허전해서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어요. 분명 배신자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미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넘게 제일 친했던 친구.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날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남편과 미현이가 저를 재미없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거울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일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불만이 있으면 말로 얘기했어야지 바람 피울 이유가 되지는 않아.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는 분노로 가득하다가 점심에는 우울해지고 저녁에는 허무해지고 가장 힘든 순간은 남편이 짐을 더 가지러 온 날이었어요. 여보, 정말 생각 안 바뀔까? 문 앞에 서서 간절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늦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미현이와의 통화 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소영이보다 훨씬 나았어. 재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이런 말들을 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준호야, 나는 결정했어. 돌아갈 수 없어. 그럼 미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왜? 아직도 미현이 걱정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헤어지면 미현이도.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남편이 체념한 표정으로 짐을 가져갔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검토할 때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 측에서 다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거절해요. 미현 씨도 2천만 원 제안했고요. 그것도 거절이요. 정말 소송으로 가시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영아. 이모야. 아, 이모님. 미현이 엄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에요. 미현이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맛있는 걸 해주시고. 소영아. 미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 이모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 애를 잘못 키웠나 봐. 정말 미안하다. 이모님. 이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미현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친구를 어떻게. 이모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이모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미현이보다 이모님이 더 죄송해하고 계시는 게. 이모님. 괜찮아요. 이모님 잘못 아니에요. 미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 회사도 못 다니겠다고. 미현이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심이 들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모님,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해.
다만, 네? 그 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무 잘못했다고. 저도 후회해요. 왜 그런 친구를 믿었나 해서요. 이모님과의 통화 후 더욱 복잡해졌어요. 미현이도 사람인데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힘들어하는 건 당연해. 잘못했으니까. 저도 3개월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단호한 결정과 행동.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재판에서 남편과 미현이를 다시 봤어요. 둘 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특히 미현이는 살이 많이 빠져서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판사 앞에서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이 정도 증거면 불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판사도 증거의 명확성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원고를 속이며 재산까지 노렸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미현이 측에서도 변명했어요. 피고는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3개월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원고의 남편에게 이혼을 부추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정말 마지막이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따라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호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되돌릴 수 없어. 그럼, 미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미현이 걱정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자꾸 미현이 얘기를 해? 그냥, 우리 때문에 미현이도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건 미현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냉정하다고? 3개월 동안 나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사람이 나더러 냉정하다고. 그건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가 아니야. 내가 먼저 냉정했어. 재산 때문에 이혼을 미룬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그만해. 재판 결과 나오면 받아들여.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논의했어요.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 남편에게서 6천만 원, 공동 불법 행위자인 미현 씨에게서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어요. 남편과 미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미현이는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미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소영아, 잠깐만. 할 말 없어. 제발. 3천만 원은 너무 커. 나 그런 돈 없어.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소영아,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잖아. 친구는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우지 않아.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선처해줘. 늦었어. 이미 법이 정한 거야. 미현이가 울면서 계속 빌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이혼 확정, 위자료 남편 6천만 원, 미현이 3천만 원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했던 결과를 모두 얻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허무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32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곳곳에 배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강남 근처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남편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대학 동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오히려 더 자유로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알아봤어요. 화장품 유통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12년 동안 누군가의 여자친구,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 헬스장도 등록하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 눈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완전 달라졌네. 더 예뻐진 것 같아. 친구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확실히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이전의 2배로 늘었고 새로 시작한 화장품 유통업도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진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여보 허락받고 여보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야. 왜 전화해? 그냥. 안부 궁금해서. 궁금하면 안 돼. 우리 이제 남이야. 미현이. 회사 그만뒀대. 또 미현이 얘기네요. 그래서? 위자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건 미현이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너무한다고? 3개월 동안 나를 속인 사람들이 나더러 너무한다고. 그래도 준호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새로운 인생 살고 있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미현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까?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왜 걱정해? 자업자득이야. 다시 찾은 자존감과 평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제 생일. 예전 같으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북적였을 날이었지만 올해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고 오후에는 가고 싶었던 전시회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문해 놓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구나. 사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은 연 매출 5억 원을 넘겼고 새로 시작한 화장품 유통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상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점점 넓어졌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변했습니다. 12년 동안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살. 그게 이렇게 짜릿한 건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미현이를 봤습니다. 1년 만에 마주침이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만 둘 다 모른 척 지나쳤죠. 더 이상 나눌 말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미현이는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고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과도 이미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역시 불륜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버리고 흩어져 버린 그들. 그게 그들의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남편 소식은 가끔 공통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뿐.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
제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관련 세미나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진중함이 좋았습니다. 소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사업을 일궈내다니. 고마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꿈과 노력까지 존중해주는 사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응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 선택과 삶을 인정해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배신은 제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바람기와 친구의 배신은 제가 진짜 나를 찾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결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제 선택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는 것. 그 자유와 당당함이 제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